저희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고 2020년부터 대대적으로 뭐 소송이든 우리가 집회든 많은 뭐 유튜버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많이 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화대학의 박준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그러실 텐데 저 겸의 가장 핵심 원인을 뽑자면은 부정선거입니다. 맞죠? 그게 제가 12월 한 중순부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한남동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왔던 가장 강력한 큰 동기였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정선거는 근거가 정말 많았지만 매체에서 금기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검열당하는 증거가 부정선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노승주 학생이랑 장모랑 학생들은 원래 SNS만 접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그런 점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검열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렇게 SNS가 검열되고 하면은 검열되더라도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실물로 싸우면은 이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싸워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어서 한남동, 광화문 이런 곳에서는 사실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역시 대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대학가에서 부정선거를 알리려 시국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시국선언 전에 하고 또 했냐면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스티커 여론조사, 요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찬성 반대로 스티커 무비조사한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99%에 1%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2월 때 부정선거를 아냐 모르냐로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1, 2월 달부터는 이 부정선거 이슈를 알게 됐을 때 이거를 믿냐 안 믿냐라는 문제로 가면은 처음에 연세대에서 했을 땐 한 6대4, 7대3 정도 비율 나왔다가 시간 지나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여전히가 아니라 8대2, 9대1 정도까지로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확신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고 외치는 인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효용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분위기를 과거와 지금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때 제가 많이 응원을 받았던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상한 애였어요. 특이한 애였고 한창 공부하고 스펙하고 그런 거에 집중할 때는 쟤는 이상한 거에 빠진 애였어요. 제가 정확히. 그래서 동아리에서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애들이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원래 취미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운동 동아리를 했었는데 12월 1월에 그 운동 대회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잘 지냈던 친구들이 제가 한남동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간다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로웠는데 제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생각하고 친구들을 거기 있는 친구들 멀어지고 한남동에서 친구 사귀고 아스팔트에서 친구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제쯤에 친구들이 생긴 게 지금의 자유대학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대학교에서 받았던 외로움과 그런 힘든 감정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집 나와서 고생한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자유대학 친구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위안을 많이 얻어서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네. 그때 요즘은 조금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상한 애를 취급받았고 극우 소리도 극우 소리는 지금도 듣긴 한데 그때는 한 1배 안에도 많이 들었어요, 동아리에서. 그래서 조금 대학교보다는 아스팔트로 계속 나오게 됐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대학교를 갔습니다. 요즘 자유대학에서 시국선언이래. 그 이재명 재판하라 대자보 붙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거를 지금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 수십 개의 대학교, 시국선언 때보다 더 많은 대학교에서 지금 대자보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연세대에서 제 혼자 붙인 거 아니고 같이 함께 해주는 후배들이 또 도와주는 게 제가 도와주는 거죠. 예. 주도적으로 나서는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외로움을 느꼈던 제가 약간 버림받았던 동아리를 다시 들어간 거 아니고 거기 술자리가 간만에 있다 해서 한번 얼굴 비추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명을 받은 거는 1년 전에는 저는 이상한 애였는데 이번에 받은 대우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아리 회장 그리고 좀 목소리 큰 선배님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저보다 훨씬 나이도 5살 10살이 나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면서 반말 한 번 안 쓰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준영 후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너무나 좋은 대우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한테만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아리 일원한테도 준영 후배가 지금 정말 나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지금 준영이 응원 안 하는 애들은 넌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얘들아 이런 얘기까지 해줬어. 사실 자 아스팔트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저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간만에 대학가 신촌 술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진짜 너무나 뿌듯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뿌듯했다기보다는 대학교 친구들이 바뀌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그래요. 제가 극우 일베 소리 듣고 근데 이제는 저를 응원 안 하면은 조금 모자란의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요즘 내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 좀 불쌍하진 않습니다. 근데 애가 착해도 진짜로 그런 마음이 착해도 아직도 그런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이 좀 꼬여 있다 보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학교에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애들이 또 목소리가 큽니다. 예. 대자보 붙이는데 옆에 팔레스타인 집회 함께 해주세요. 노동자와 연대해주세요. 막 되게 페미니즘 그런 친구들이 역시 여전히 많이 활개치고 있어서 활개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친구들과 싸워봐야겠다. 네. 이제
저는 외롭고 좀 취급받아서 도망쳤던 이제 대학교인데 지금은 동료가 많이 생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서 다시 이제는 대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구나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내년에 복학하고 더 이것저것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게 문화 그 월드에서 어떤지 우리 정호영 대변인, 예, 우리 멋진 대변인 있습니다. 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학생 대변인 정호. 자, 자유학생 대변인 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민주당이 내란이죠? 맞습니다. 더듬어 만진당이 내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죠? 네.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뭐 선관위의 뭐 조작, 뭐 투표 조작, 뭐 이런 것들 진짜 영상들 많이 돌아다녔고 뭐 대수의 법칙, 뭐 신의 작품인가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이제 펜앤마이크에 출연하거나 어디 좀 이제 다른 패널 같은 데 이제 출연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파 쪽에서 제일 등한시하고 제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문화는 대중들을 움직이기에, 대중들을 선동하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주당이 제일 잘하던 게 뭐예요? 선동이죠. 퍼퓰리즘을 씁니다. 퍼퓰리즘. 그 퍼퓰리즘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해요. 감성을 이용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이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 선동을 합니다. 제가 자유혁신 대변인이 되기 전에 웹툰 작가였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 밤 아이고요.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아직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저 어디까지 갔죠? 웹툰 작가. 웹툰 작가였죠. 네, 꽤 유명했습니다. 네, 꽤 유명한 이제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만화를 그리고 아주 그냥 그 MBC나 뭐 JTBC나 아주 그냥 몰매를 맞고, 제가 원래 그 대학교의 겸임 교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도 했었습니다. 웹툰 학과에서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날 이제 뭐 평화롭게 저도 만화를 그리고 있었고 계엄령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 때문이지? 보통 계엄령이 터지면은 상식적으로 나라에 뭔 일이 터졌나 싶잖아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나라에 뭔 일이 터졌구나. 뭐 전쟁을 터졌나? 아니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막 뭐가 다다닥 올라와요.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평소에 대학교 제자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다 인스타 마팔도 하고 뭐 서로 DM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인스타 스토리에 막 계엄령 터졌다면서 이 윤석열이 막 나라 처먹으려고 하는구나,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살 꼬맹이들이, 그 여자애들이 갑자기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얘들 내가 못 본 뉴스가 있나?
내가 뭐 그 계엄령이 터졌던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왜 벌써부터 말아 먹었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걔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얘들아, 아니 계엄령이 터졌는데 왜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뭔가 이제 계엄령이 터졌으면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이유가 제대로 아직 뭐 제대로 기사에 안 나오지 않았어? 물어보니까 아니 교수님 계엄령을 했으니까요. 제가 듣고 좀 아리송했습니다. 내가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웹툰 작가 저 동료 웹툰 작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절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그 웹툰 작가랑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계엄령을 터뜨렸는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냐. 이러니까 아니 저도 계엄령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겁니다. 왜 근데 왜 아니에요? 아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웹툰 작가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웹툰 작가가 진짜 그 우리 SNS에서 항상 퍼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지. 그거를 그 동료 작가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사이좋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됐을 텐데 그래도 계엄령은 좀 아니죠. 아니 탄핵을 30분 말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나라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문화계를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화계에 있는 프로파간다가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요. 솔직히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에서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누가 법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가 정치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그거를 별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 보고 싶어하고 음악 듣고 싶어하고 만화 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어린 친구들도 특히. 그러면 우리 좌파 공산주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 문학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 만화, 모든 영화, 그런 것들에 진짜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계속 쓰면서 넣겠죠. 그럼 그럼 애기들은 그걸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술계, 저희 웹툰계, 영화계, 연극, 이 모든 예술계가, 이 문화계가 모두 모조리 잡아먹혔습니다. 저희 문화계 신경 써야 합니다. 무조건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서 앞으로 최대한 이 문화계, 우리 우파들이 문화계를 더더욱 신경 쓸 수 있게끔, 더욱더 이 좌파 문화계를 밀어쳐낼 수 있게끔 더욱더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우파를 위해서 문화적 메시지를, 문화적 만화를, 이 예술적인 어떤 무언가를 어떻게든 다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혁신 최고위원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에 입각해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저는 반공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새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허공에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산주의에서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필리핀 선관위를 도청하려다가 체포된 중국 간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희천 교수님 27년간 국정원 소속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신 교수님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대장동으로 싸우지 말라, 민주당이 종북 공산주의자인 것을 밝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빨갱이 소굴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민주당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사상전입니다.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것은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릴까? MBC 보면 속 터져 죽겠고 JTBC 보면 속 터져 죽겠는데 저 방송국 내가 사고 싶은데 살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국 현수막 하시는 김미영 대표님 같은 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눈으로 귀로 듣는 언어가 그 사람의 영혼이 됩니다. 지능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논리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를 그냥 넣어줘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현수막은요 MBC, JTBC보다 더 강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TV 안 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C는 켜야 보잖아요. 근데 저거는 다니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사업을 했고 20년 넘게 마케팅을 공부하고 실행해온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한 가지만 반복적으로 넣어야지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현수막 문구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중국 개입 부정선거.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중국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와혁신 인천 시당 여러분들과 회의한 끝에 이 현수막 하나만 인천 전역에 달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모금을 하겠다 해서 보니까 우리 한 1,200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1,200만 원이 필요한데 4일 만에 8천만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자유와 혁신 월 당비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억 원이 모이면요 우리나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5억이면요 월 5억이면 중국 개입 부정선거 저 한 가지 현수막이 전국 365일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요 법무팀을 만들어서요 지금 여기에 선관위에게 고소 고발 당한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정권에 고소 고발 당한 사람들 우리 법무팀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이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진짜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 정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저런 홍보 활동이 활발해지고 퀄리티도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 같은 컨퍼런스를 하면은요 한 10억 들어요. 그거 분기마다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뭐 에리카 컬크, 트럼프 주니어, 프레드 프라이츠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초청하는 데만 해도 한 사람당 억 단위로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우리의 부정선거를 전 세계 미국에 알리는 겁니다. JTBC, MBC보다 훨씬 강력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 10억은요 10만 명이 월 10,000원이면 10억입니다. 우리 이거 먼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알려지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혁신 당원이신 분들은 당비로 해주시고요. 사정상 당원으로 가입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기 후원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박지원 변호사님 같은 분 우리 모시고 가서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공산화를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도움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은, 국민은 강하고 빨리 배우는 민족입니다. 끝입니다.